자, 지브러시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러시 키면은 이렇게 요 홈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브러시 썸이 진행됐던 거 요거 나오고 있는 거 같네요. 이게 새로운 버전이나 아니면 소개할 좋을 작품들 뭐 이런 거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시면 좋고, 지브러시 센트럴 페이지 있거든요. 웹페이지인데 여기도 볼만한 게 많으니까 가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빠르게 넘어가기 위해서 저거는 일단 끄고, 지브러시 처음 열면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여기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전적인 방식으로 할 것 때문에 이거 일단 끄고, 지브러시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왼쪽에가 이제 요게 브러쉬, 그리고 브러쉬 타입과 브러쉬 팁, 메테리얼, 컬러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홈페이지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라이트 박스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이런 미리 준비된 그 라이브러리 있다고 있고요. 라이브러리에 있고, 오브젝트들이 있고, 그리고 라이브 블린 모드는 이제 따로 하면은 라이브 블린이 되겠고, 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위에 메뉴들인데 드로우 있고, 여기 알파 뭐 컬러 재질 이런 게 있겠고, RGB 강도는 이제 우리가 여기 채색을 할 수 있는데, 채색할 때 그 강도 말하는 거였죠. 요거는 이제 브러쉬의 강도 이런 거 말하는 거고, 초점 변화 이렇게 쭉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요거예요. 요거 액티브 포인트 카운트 수랑 토탈 포인트, 이게 면 개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 이 위에 있는 메뉴들은 오브젝트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딱히 쓸 일 없는 메뉴들입니다. 근데도 조절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게 있다. 상단 메뉴 보십시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얘기해요. 가장 최상단 얘기하면 이제 이런 메뉴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근데 제가 지브러시 하는 동안에 이거 가서 뭘 하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이제 툴인데, 툴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이동, 확대, 축소 아이콘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프레임 맞추기, 뭐 무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카메라 줌인, 줌아웃, 카메라 회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오른쪽에 아이콘들 보라 그러면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콘들. 그중에 이제 가장 잘 쓰는 게 와이어 프레임 보기, 그리고 하나만 보기, 요거 솔로, 이거 두 개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오른쪽에 툴 얘기할게요. 툴 불러오기는 뭐냐면, 우리가 저장할 때 보통 지브러시 저장한다고 하면 파일에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데 당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장하는 게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되게 일반적이라 이렇게 저장하는 거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요 파일로 저장하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지브러시를 쓸 때 여기에 되게 많은 안 쓰는 도형들이 등록되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다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파일에 저장 안 써요. 이게 프로젝트 저장이라고 하는데, 프로젝트는 현재 지브러시의 모든 속성을 다 저장하거든요. 그 파일 크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굉장히 큰데 그거를 다 쓰는 거냐?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저장은 안 합니까? 그러면 여기 툴 저장으로 합니다. 저장 일반적으로. 그래서 툴 저장으로 하고, 불러올 때 툴 불러오기로. 프로젝트에서 툴 불러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로 저장을 해놨었다면 그 중에 이제 툴 불러올 수 있고요. 툴 복사. 이 툴 복사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것들을 툴이라고 그래요. 이거 갖다 대니까 요 밑에 뭐라고 뜨죠? 툴이라고 뜨죠? 이 툴이 툴. 그리고 뭐 블록이 내보내기, 이 블록이 임포트입니다. 이거. 자, 툴 클릭하고 여기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게 스피어 3D거든요. 클릭해서 이게 보면은 안 나와 있죠, 여기.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현재 활성화되어 있고 화면에는 없다. 자, 화면에서 이거를 나오게 하려면 가운데를 클릭하고 아래로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마우스 가운데 클릭이 아니고 화면 가운데 클릭하고 좌클릭으로 클릭하고 밑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에디트 모드 활성화, 이 단축키가 T인데 이거 눌러가지고 활성화 해주면 이제 여기 이렇게 현재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뜨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거나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여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바깥쪽 클릭하고 드래그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솔직히 잘 모르겠죠, 이게 원이라.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 거거든요. 자, 여기 클릭하고 메쉬를 바꿔주고요. 간단하게 빠르게 이거를 우리가 지금 클릭하고 드래그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뜨죠? 스컬핑 하려면 폴리메쉬 3D 만들기 하세요 라고 뜬 거예요. 이거는 왜 안 되는 거냐면 이게 현재 기본 도형 상태거든요. 기본 도형 상태의 초기 설정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면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이니셜라이즈라고 되어 있어요. 이니셜라이즈에서 이걸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니셜라이즈에서 이걸 해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스컬핑 되기 전에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컬핑을 거꾸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컬핑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폴리메쉬 3D 눌러줘야 된다. 이거를 눌러주는 순간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스컬핑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스컬핑이 가능한 상태가 됐으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스컬핑을 해볼 수 있는데 클릭하고 드래그 하거나 뭐 이렇게 해주면 이게 튀어나오거나 들어가거나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잘 티가 안 나죠. 지금 스컬핑 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액티브 포인트 카운트가 지금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늘려줘야 됩니다. 가장 쉽게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지오메트리의 디바이드를 클릭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지브러시에서 개념이 들어가는데 3D Max를 한 번 정도 하고 왔다면 터보 스무스를 해봤을 거예요. 터보 스무스란 뭐냐면 한 번 클릭할 때 면을 4분할로 쪼개준다. 이 디바이드도 똑같은 겁니다. 한 번 클릭할 때 4분할로 쪼개준다. 한 번 더 클릭하면 더 많이 쪼개준다. 그리고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섭 디바이드 실행 시 면의 왕곡 정도를 결정합니다. 이거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 디바이드 누를 때 면 부드럽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레벨이 생성되는데 한 번 만들면 뒤로 못 가느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여기 보면은 섭디 레벨 낮추기, 단축키 Shift D 낮추기, 그리고 섭디 레벨 높이기 D 눌러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높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 해보면 이제 여기서 뭔가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구나,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세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진 않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디바이드를 더 올려주면 됩니다. 그 이제 화면 회전하고 이동하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바깥쪽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회전, 그리고 드래그하다 Shift 누르면 고정, 누르고 있으면 고정, 이 Shift. 자,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로 바깥쪽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동. Alt를 누르고 드래그 중에 Alt만 띄면, 그러니까 마우스는 누르고 있고 Alt만 띄면 확대 축소입니다. 이렇게 오브젝트가 화면 밖으로 나갔다 F 돌아옵니다. 요거예요, 요거. 프레임.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하는데 제 거는 처음 시작할 때 좌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거는 그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X를 누르는 거고요. X를 눌러서 좌우 대칭이 되도록 할 수 있고, 상단의 트랜스폼에서 대칭 활성화가 그 버튼입니다. 요거는 요때 한번 보고 이후로 안 보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버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브러쉬를 스탠다드라고 하고, 스탠다드로 쓸 수 있는 이거는 뭐냐면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Alt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Shift 누르는 순간 브러쉬가 스탠다드에서 이렇게 스무스로 바뀌게 되고요. 저렇게 바뀌게 되면 이제 저걸로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스탠다드 브러쉬의 되게 기본적인 활용법이고요. 뭐 별거 없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보여줬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브러쉬 크기를 하나로만 쓸 수 없잖아요. 크기를 키웠다가 줄였다 해야 되는데, 상단에 보면 브러쉬 사이즈를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번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갖다 대면 뭐라고 나오냐면, 브러쉬 크기 S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 브러쉬 크기 슈퍼, 뭐 슈프림 뭐 이런 게 아니라 단축키가 S다. S 누르면 여기, 그러니까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누르면 떠요. 누르면 뜨고 클릭하고 좌우 드래그해요. 이게 처음에 볼 때는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완전히 익을 때까지 반복해서 해서 익히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Alt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파이고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예, 간단한 저거 스탠다드 사용법, 브러쉬의 사용법이었고요. 요거가 익숙해지면 이제 쭉 스컬핑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바가 나와 있거든요. 이 바가 뭐냐면 이 히스토리 바입니다. 뒤로 돌리면 완전히 뒤로 돌아. 자, 그래서 요거를 초기화 해놓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디바이드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되겠고, 여기에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브러쉬를 가장 많이 쓰는 브러쉬를 소개를 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브러쉬, 그건 뭐냐면 클릭하고 보면은 브러쉬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상단에 보면 이게 색인이 있습니다. 누르면 알파벳에 맞게 그 알파벳 켜진 것만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브러쉬가 많으니까 무브를 찾을 건데, 요거 M 누르면 여기 밑에 무브 있죠. 클릭하고 이제 무브를 써줍니다. 이렇게. 이게 무브는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 해서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 우리가 원하는 모형을 만들 수 있겠죠. 또는 Alt를 누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스탠다드 때는 드래그 하면 튀어나오고 Alt 누르면 들어갔는데, 무브는 상하 좌우였다면 반대는 뭐죠? 앞, 뒤. Alt를 누르면 앞뒤로 이렇게 됩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가냐면 모델링 기준으로 앞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브를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입체적으로 캐릭터를 만들기가 좋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기 편하다. 자, 근데 이제 무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줘도 우리가 이제 뭐가 안 되냐면, Shift F를 눌러서 와이어를 보니까 여기 면이 몰리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8,700개인데 면을 더 늘려서 34,000개까지 늘리고 묘사를 하면은 좀 더 잘 묘사가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여기의 와이어의 그 밀집도가 다른 데보다 떨어지는 편이어서, 내가 눈을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레벨을 계속 올려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를 디테일하게 표현하고자 레벨을 올리면 다른 데 이미 밀집이 충분히 돼 있는 데를 더 잘게 쪼개서 안 쓰는 곳에 면을 몰아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가 면을 필요 없이, 그러니까 쓸 일이 없는데 그 부분에 자원을 많이 소모하고 있다, 이러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빠르게 기초 형태를 만들어낼 때는 뭘 쓰는 게 더 좋으냐면,
섭디 레벨을 없애버리고, 자, 하위 레벨을 없애서 레벨 자체를 삭제하고, 요 밑에 보면 다이나메시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럼 아까랑 뭐가 바뀌었냐? 조금 뭔가 찌글찌글해진 것 같은데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자, 와이어프레임을 켜보면 이런 식으로 모든 면이 고르게 이렇게 분할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다이나메시는 뭘 기준으로 오브젝트를 자르는 거냐면 상하 좌우로 모는 모양으로 그냥 잘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이 찌그러지거나 일그러지는 일 없이 그냥 다 잘라줘요. 그러면 면수 조절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냥 자르는 걸로 끝인가요? 라고 하면 요 밑에 밀도 있거든요. 밀도를 증가시키고 다이나메시를 껐다가 다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면이 더 많이 생성돼요. 자, 근데 이게 켜져 있는 상태가 있고,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왜곡을 많이 이렇게 크게 바꿔 놓는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렇게 왜곡이 발생되면서 여기를 스컬핑 하려고 할 때 많이 찌그러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찌그러지는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이나메시를 썼는데 여전히 찌그러지는 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켜져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외부를 클릭하고 드래그 했다가 띄면 재정렬 해줍니다. 와이어.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스컬핑을 할 수 있어요. 면을 계속 재정렬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내가 얘를 뭐 고블린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심술구준 표정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고블린 하면은 그냥 이런 심술구준 이런 거 말고도 길고 뾰족한 턱, 그죠? 그리고 귀도 있어야 되잖아요. 옆으로 귀도 이제 길게 이렇게 뽑아줘야 되는.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보면은 여기 스컬핑이 또 이렇게 하려고 보면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죠?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정렬이 제대로 됐고, 이 상태로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참, 그리고 지금 쓰는 이 브러쉬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는 스탠다드를 그냥 썼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요거는 댐 스탠다드라고 해서, 자, 여기 클릭하고 D를 보면 댐 스탠다드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홈을 파줘요. 우리가 뚜렷하게 홈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여기에다가 눈 밑에 주름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럴 때 눈가에 눈주름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럴 때, 또는 의상 주름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들 때, 그럴 때 이제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번에 써볼 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코 끝을 동그랗게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인플렛이라고 있거든요. 인플렛을 클릭해가지고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볼록볼록하게, 광대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만들 수 있어요. 볼록하게. 자, 그리고 옆에는 평평하게 만들고 싶다. 이마도 평평하게 깎이는 게 좋겠다. 그러면 평평하게 깎을 때는 트림 다이나믹, 평평하게 깎아주고. 이거 브러쉬 찾는 거는 말씀드렸죠. 자, 여기 누르고 I 누르면 인플렛 여기 있죠. T 누르면 트림 다이나믹 여기 있죠. 이거 무브에서 한번 설명해 줬던 대로 찾으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브러쉬를 하나하나 여기 누르고 이거 클릭하고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단축키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할 때는 브러쉬를 사용할 때는 타블렛 펜을 써가지고 하셨을 건데, 단축키를 지정할 때는 타블렛 펜을 써가지고 단축키 지정하면 단축키 지정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살짝이라도 움직이면 단축키 지정 명령이 풀립니다. 마우스를. 그러니까 마우스 커서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럼 마우스 커서를 안 움직이고 하려면 뭐가 제일 편하냐면 마우스 그 자체로 하는 게 편해요. 타블렛 펜은 여러분들이 타블렛 펜 꺼내서 이 포토샵 가서 여기 인포 떠 있을 때 브러쉬 갖다 대고 이렇게 인포가 아니네 이거. 잠깐만요. 자, 인포 갖다 대면은 마우스일 때는 갖다 대면 저게 XY가 안 변하죠. 근데 타블렛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조금씩 계속 변하거든요. 저게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변해요. 근데 저기서 1포인트만 변해도 단축키 명령이 취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 타블렛으로 안 움직이고 할 자신 있는데 해도 마우스로 하세요. 자, 마우스로 컨트롤 I를 누릅니다. 컨트롤 I를 누르는 순간 이제 내가 원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이렇게 클릭하면 상단에 뭐라고 뜨냐면 원하는 키 조합을 눌러 커스텀 단축키를 설정합니다. ESC 키 또는 마우스를 눌러 버튼을 취소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우스를 조금 움직이면 취소인 거예요. 명령이 왜 저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마우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취소예요. 그래가지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단축키가 있을 경우 그 단축키를 삭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이제 무브는 키보드 1번 누르면 튀어나오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키보드를 그냥 2를 눌러줍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 단축키 등록할 때 항상 선생님 단축키 컨트롤 알트 누르고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다 하나도 안 되고 이상합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컨트롤 알트 누르고 마우스로 원하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키보드 숫자를 누르면 되는데 컨트롤 알트를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꽉 누르고 하나도 안 띄고 그냥 1번을 누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단축키가 뭐로 되겠어요? 컨트롤 알트 1인 거예요. 그냥 숫자 1이 아니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툴 처음 써보고 틀릴까봐 굉장히 긴장하고 손가락은 잘 안 움직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긴장하지 말고 컨트롤 알트 누르고 클릭한 다음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숫자 1번을 누르면 돼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만약에 등록을 다 끝냈다면 1, 2, 3, 4, 5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클레이 빌드업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클레이 빌드업은 넓은 면적에다가 이렇게 찰흙을 발라서 펴듯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표정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익살맞은 표정을 이렇게 됐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클레이 빌드업 같은 걸로 빠르게 이렇게 면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귀엽게 머리 만들어줄 수 있겠고요. 귀도 이렇게 팔 수 있고 알트 누르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파지니까요. 재밌죠?
이렇게 빠르게 해볼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잔상 같은 게 남아가지고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럼 그때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었죠? 아까 했던 것들 중에 부드럽게 만드는 툴이 있었잖아요. 자, Shift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그럼 면이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진정돼요. 자, 그리고 댐 스탠다드로 경계를 이렇게 뚜렷이 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빠르게 해볼 수 있겠다. 가능하겠죠? 재밌어요, 지브러시. 그래가지고 오늘 설명은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을 봤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브러쉬의 활용과 그리고 이제 면 회전 뭐 어떻게 꺼내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처음부터 영상을 쭉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 뭐 꼭 이거 똑같이 만들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재미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다면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자유롭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되게. 그냥 취미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차갑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밌는 고블린 얼굴 만들면서 해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여기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는 얘기했던 대로 저장은 뭘로 한다고 그랬죠? 여기 새 이름으로 저장 해가지고 이렇게 툴 GTL 이렇게 해서 이 파일로 저장하시면 요것만 딱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